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석사과정 정기윤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논문은 아이제파라고 불리는 논문이며 IEEE 2023년에 억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회의 인용수를 갖고 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논문의 목차와 같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앱스트랙트입니다. 앱스트랙트는 한 줄로 준비했는데 핸드크래프티드 어그멘테이션에 의존하지 않는 넌 제네레이티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향후 발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메소드이며 두 번째는 제네레이티브 메소드입니다. 여기서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메소드는 하나의 이미지를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거쳐서 여러 개의 뷰를 생성하고 학습에 이용합니다. 높은 수준의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나 심지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의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바이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모달들이 전부 어그멘테이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모달이란 이미지는 좌우 반전을 해도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라고 설명을 할 수 있으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경우는 그러한 쉬운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심CRS, 심CLR, 그리고 심샴, 그리고 BYOL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너러티브 메소드입니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마스킹된 패치들을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합니다.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메소드보다 사전 지식이 덜 필요한데요. 이 말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하여 그 이미지를 다시 학습에 사용하는데 어떤 이미지는 좌우 반전을 해도 동일한 이미지라고 설명할 수 있겠으나 어떤 이미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복구를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은 그러한 사전 지식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모달리티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보통 인베런스 베이스드 메소드보다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제네러티브 메소드에 대한 예시로 MAE,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와 CAE 등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앞으로 이제 SSL이라 설명할 방식은 인풋들 사이의 릴레이션을 스스로 포착하게끔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티브는 에너지 베이스드 메소드의 프레임을 이용한다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인컴패터블 인풋 이제 추후 말씀드릴 이제 네거티브 인풋에 대해서는 높은 에너지를 할당하고 컴패터블 인풋 포지티브 샘플들에 대해서는 낮은 에너지를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베런스 베이스드 메소드는 조인트 인베딩 아키텍처를 이용한 EBM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유사한 출력을 하고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서로 거리가 먼 출력을 하게끔 학습을 합니다. 밑에 예시는 심CLR에 대한 예시인데요. 심CLR 및 심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PYSR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시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인트 인베딩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거쳐서 다양한 뷰를 생성합니다. 처음에. 근데 여기서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좌우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 일정한 영역을 랜덤하게 잘라내는 랜덤 크로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아지 사진이 있다 했을 때 강아지 사진은 좌우를 반전해도 일부를 잘라내도 여전히 강아지의 사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파지티브 샘플들과 애초에 강아지가 아닌 사진에 대한 다른 뷰들, 즉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 뒤 파지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서로 가까워지게,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서로 멀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조인트 인베딩 아키텍처 중에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시메틱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지만 다운스트림 태스크나 이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의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바이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컬랩스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JEA의 가장 주된 도전 과제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컬랩스라고 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샘플들에 대해선 리프레젠테이션이 서로 가까워지게 학습이 되므로 충분히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 서로 멀어지게끔 학습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인코더가 모든 인풋에 대해서 같은 아웃풋을 뱉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컬랩스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실시했던 PYSR 등에서 다른 이제 주된 JEA의 논문들은 심CLR, 스와브 그리고 심삼 등이 있는데 이제 심CLR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샘플들에 대해서는 서로 멀어지게 서로 리프레젠테이션 푸시해서 이런 컬랩스를 방지를 하고요. 스와브는 클러스터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균적인 인베딩의 엔트로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컬랩스를 방지하고요. 심삼은 비대칭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이를 극복합니다. 이 역시 저희 연구실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므로 궁금하시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너러티브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일부를 마스킹한 다음 해당 영역을 프레딕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하는데요. 이런 구조에서 이제 컬랩스가 일어나지 않지만 조인트 인베딩 아키텍처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학습되는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의 레벨이 좀 로우 시멘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얘기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들이 각각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이 둘에 대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조인트 인베딩 프레딕티브 아키텍처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추가적인 사전 지식 없이도 더 높은 수준의 시멘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네러티브 메소드들과 비교했을 때 픽셀옥은 토큰 스페이스를 이제 이제 예측할 때 이런 아이제파는 앱스트랙트 프레딕션 타겟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추후 설명드릴 테지만 기존의 제너러티브 메소드들이 프레딕트하는 타겟이 이미지 스페이스에 있었다면, 즉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다이렉트하게 예측해내는 것이었다면 아이제파는 이제 인코더를 거친 리프레젠테이션 영역을 프레딕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그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던 노이즈하거나 불필요한 픽셀 레벨 데이터, 디테일들은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시멘틱을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러스 펑션이 인풋 스페이스가 아닌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아이제파 방식은 제네러티브 메소드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인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메소드들과 비교했을 때 핸드크래프티드 어그멘테이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뷰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뷰가 직접 사람이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거에 따른 성능 변화폭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습을 방해할 수 있는 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제파 방식에서는 그런 어그멘테이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이미지에 대해서 하나의 뷰만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스케일러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인트 인베딩 아키텍처 구조를 차용하면서 이런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인 리프레젠테이션 콜랩스의 가능성을 그대로 상속받았는데 이런 JEA에서 많이 사용됐던 두 가지 인코더의 비대칭성을 사용해서 구조 자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세한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이제파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컨텍스트 인코더, 그리고 타겟 인코더, 그리고 프레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듈은 모두 VIT,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합니다.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리프레젠테이션 컬랩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컨텍스트 인코더와 프레딕터는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학습되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학습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타겟 인코더는 컨텍스트 인코더의 웨이트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공유받게 됩니다. 즉, 컨텍스트 인코더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학습 웨이트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타겟 인코더는 그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학습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타겟 인코더의 웨이트를 이제 이동 평균식으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의 형태로 공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비대칭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각 모듈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겟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이미지 Y를 N개의 서로 겹치지 않는 패치들로 맨 처음 나누고요. 그리고 이런 패치들을 타겟 인코더에 넣어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얻어진 이제 N개의 리프레젠테이션 중에서 M개 블럭들을 생성합니다. 근데 이제 각 블럭은 평균적으로 4개 패치들로 이루어진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렇게 각 리프레젠테이션 패치들을 선택하여 블럭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M개 블럭은 서로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을 원문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이러한 타겟 블럭들이 이미지 레벨,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리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이렇게 하지 않는 케이스에 비해서 높은 시멘틱 정보를 잘 포착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노테이션을 갖고 왔는데, 이제 F 세타가 있는데 세타 위에 바가 있는 것은 타겟 인코더가 컨텍스트 인코더 웨이트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로 받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노테이션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YJ가 있을 텐데, 이제 이미지 YJ는 이미지 Y의 제2번째 패치에 해당하는 노테이션입니다. 이미지 Y의 제2번째 패치를 이러한 타겟 인코더에 입력하면 SYJ, 즉 제2번째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럭 하나를 샘플링 하게 되는데, 이 블럭은 이제 이미지를 컨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나온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패치들을 이제 블럭 하나를 샘플링 합니다. 근데 이 블럭은 전체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의 사이즈에 0.85에서 1.0의 비율을 갖는 블럭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만들었던 타겟 블럭들과 겹치는 영역을 모두 제거합니다. 여기서 밑에 보인 노테이션은 F세타를 제외하고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프레딕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인코더 아웃풋에 이제 얻기를 원하는, 프레딕션 하기를 원하는 타겟에 마스크 토큰과 함께 프레딕터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게끔 학습을 시키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 여기 앞서 만들었던 파란색 타겟 이제 블럭이 있을 텐데, 이것을 프레딕션 하게끔 만들고 싶다면 이 파란색 타겟에 대응되는 마스크 토큰을 컨텍스트 인코더 아웃풋과 함께 프레딕터에 입력해서 다시 이 파란색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게끔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노테이션을 보시면
여기 G파이가 있는데 G파이가 이제 프리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SX는 컨텍스트 인코더 아웃풋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복잡한 MJ 그리고 J는 뭐 BI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텀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타겟에 상응되는 마스크 토큰의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로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단순한 L2 디스턴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텀을 보시면 이제 우측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두 개의 시그마 안에 있는 이제 SYJ 햇은 앞서 만들었던 이제 프레딕션이고 그 뒤에 있는 SYJ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할 수 있는 타겟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두 리프레젠테이션의 L2 디스턴스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릴레이티드 웍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의 목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 대해서 막대한 파인튜닝 없이도 높은 수준의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다르게 적어놨지만 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필요 없는 즉 이제 제너러티브한 방식인 데이터 투 백 그리고 CAE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이 필요한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메소드인 아이봇, 다이노, 심CLR, 비올, MSN 등과 비교를 합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로컬 프레딕션 태스크 등과 같은 서로 좀 다른 지향점이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아이제파의 컨트리뷰션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이미지넷 1K 데이터셋을 이용한 비교 실험 내용입니다. 사전 학습된 모델을 이제 프리즈한 뒤 더 이상 모델이 학습되지 않도록 설정을 한 뒤 리니어 프로빙을 한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MAE, CAE, 그 데이터 투 백 등과 같은 이제 제너러티브 메소드 등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에폭만으로도 더 높은 탑1 어큐러시를 기록했습니다. 그 조인트 인베딩 아키텍처 방식인 심CLR V2 그리고 다이노, 아이봇 등과 비교했을 때도 핸드크래프티드 어그멘테이션 없이도 아이봇에 육박하는 성능을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아이봇에 육박하는 성능을 기록한 것은 아이제파가 아이봇보다 더 큰 사이즈의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우샷 이미지나 1K 이제 태스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넷 1K 데이터 중에 1%만을 사용하여 학습을 한 것으로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얼마나 더 잘 학습을 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비교 실험입니다. 테이블의 모델들은 이제 리니어 프로빙 혹은 파셜 파인튜닝 두 방법 중 더 성능이 좋은 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이제파는 MAE와 비슷한 인코더 구조를 가진 채로 학습이 되었을 때 더욱 적은 에폭만으로도 MAE를 아웃퍼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해상도를 키우면 MSN, 다이노, 아이봇 등의 이제 조인트 인베딩 아키텍처 방법들 또한 그것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미지넷이 아닌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이제 리니어 프로빙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어그멘테이션이 없는 경우, 곧 제너러티브 메소드 등과 비교했을 때는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더 좋았고요. 이제 조인트 인베딩 아키텍처 방식인 모델들의 성능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컬 프레딕션 태스크들에 대한 비교 실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로컬 프레딕션 태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조금 다른데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미지 자체를 분류하는 좀 하이 레벨의 태스크였다면 로컬 프레딕션 태스크는 사물의 개수를 탐지하는 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깊이를 프레딕션 해내는 조금 더 로우 레벨의 태스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제파는 오브젝트 카운팅이나 뎁스 프레딕션 같은 이러한 로우 레벨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뷰 인베리언스 베이스드 메소드들을 아웃퍼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제파의 학습 방법이 효과적으로 로우 레벨 이미지 피처를 포착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도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모델 이피션시입니다. 아이제파는 기존 방법론들에 비해서 더 코스트가 적으면서도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더 작으면서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픽셀을 직접 이제 리컨스트럭션하는 MAE와 같은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제파는 추가적인 인코딩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터레이션당 7% 정도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했지만 아이제파의 학습 방법 때문에 5배 더 빠른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뷰 인퍼런스 베이스드 메소드들과 비교했을 때도 더 빨리 수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많은 실험 내용들이 아이봇들과 같은 방식들은 VIT 스몰 내지는 라지를 사용하는 데에 반해 아이제파는 VIT 휴즈를 쓰는데 실제로 아이제파의 방식이 학습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 결과를 구성했다고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음 스케일러빌리티는 이제 한 번에 설명을 드릴 텐데 데이터 사이즈와 모델 사이즈입니다. 이제 IN1K 그리고 IN22K의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양이 증가하면 시멘틱 그리고 로우 레벨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이 더욱 잘 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표를 보시면 IN1K 그리고 IN22K가 있는데 모델이 같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더 좋은 성능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델의 크기를 키웠을 때도 이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긴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것이 VIT-G는 VIT-H보다 패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로우 레벨 태스크에 대해서는 더욱 성능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프리딕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로스 계산이 이제 이미지 레벨이 아닌 리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리딕터가 올바르게 타겟에 이제 포지셔널 언설튼티를 포착하는지, 즉 프리딕터가 실제 우리가 원했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사람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RCDM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디코더를 학습하고요.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디코더를 통해서 사람이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로 시각하게 됩니다. 이 RCDM은 리프레젠테이션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인데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디퓨전 생성 모델 프레임워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여기 이미지 중간에 회색으로 가려진 부분이 이제 예측을 해야 하는 부분인 건데 실제로 이제 여기 맨 위에 까치의 이미지를 보면 완벽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새의 날개에 대한 부분을 잘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강아지 다리 부분을 마스킹했을 때에도 강아지 다리를 얼추 잘 이제 프레딕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통해서 프레딕터가 포지셔널 언서튼티를 잘 포착하고 높은 수준의 이제 오브젝트 파트 그러니까 즉 이제 다리인지 날개인지 이런 부분을 잘 프로듀스함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블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제파에서는 로스가 그 리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케이스와 비교 실험한 내용입니다. 픽셀 레벨과 리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 각각 로스가 계산되었을 때 후자가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이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리프레젠테이션 레벨에서 로스가 계산되기 때문에 타겟 인코더는 이제 앱스트랙트 프레딕션 타겟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앱스트랙트 프레딕션 타겟의 덕분에 픽셀 레벨에서 이제 노이즈한 특성들이 잘 무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높은 하이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거라고 저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킹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제 멀티 블락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방식이고, 이제 레스터라이즈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지를 4등분하고 한 조각을 통해서 나머지 세 조각을 프리딕션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블럭은 하나의 블럭 하나를 타겟으로 설정하고 그 블럭의 이제 여집합을 컨텍스트로 설정합니다. 그 이제 랜덤은 이미지 패치들 중 몇 개를 랜덤으로 선택하고 타겟으로 설정한 뒤 그에 대한 여집합을 또 컨텍스트로 설정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저자들이 주장하는 멀티블락에서의 케이스가 가장 높은 탑 1 어큐러시를 기록한 것을 이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션을 얘기하고 본 논문에 대한 설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션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자의 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핸드크래프티드 어그멘테이션 없이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시멘틱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들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제네러티브 메소드들에 비해서도 수렴이 빠르며 하이 시메틱 레벨을 잘 학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더욱 성능이 좋았고요. 뷰 인베런스 베이스드 메소드들에 비해서도 더 제네럴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로우 레벨 태스크들에 대한 성능도 더욱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그멘테이션이 필요 없다는 점은 어떤 상황에선 장점일 수도 있으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강아지 예시를 본다면 강아지 이미지는 좌우 반전이나 이제 랜덤 크로핑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유의미한 뷰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이제파의 방식이 오히려 나머지에 비해서 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기존에 높은 성능을 기록한 모델들과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VAT 휴지 같은 더 큰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제 트레인 단계에서 이점을 위해서 인퍼런스 단계에서 페널티를 감수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점이 저자가 주장하는 그런 컨트리뷰션에 비해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긴 설명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